비가 내리는 서울의 거리. 그날 오후 나는 우산 없이 서 있었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그 감정을 막을 수 없었다. 그녀의 눈빛이, 그 한순간의 떨림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다.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을 보면서 처음으로 나 자신을 느껴요. 그녀의 속삭임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그날은 평범한 가을 오후였다. 나는 지은 28살의 평범한 그래픽 디자이너였다. 서울의 번잡한 홍대 거리에서 작은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매일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일했다. 가족은 멀리 사는 부모님뿐이었고 친구들은 바쁜 삶 속에서 가끔 연락하는 정도였다. 사랑. 그건 오래전 익힌 단어였다. 대학 시절 짧았던 연애는 남자의 손길이 어색하고 그들의 시선이 무거워 끝나버렸다. 나는 그냥 나 자신만으로 충분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날 그 카페에서 모든 게 변했다. 카페 비 오는 날의 차는 홍대 골목 끝에 숨겨진 작은 곳이었다. 창밖으로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그곳에서 나는 노트북을 펼치고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커피잔이 식어가는 사이 문이 열리며 그녀가 들어왔다. 수민이었다. 그녀는 우산을 털며 자리에 앉았고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녀는 35, 결혼 반지가 반짝이는 손으로 메뉴판을 넘기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피곤한데도 아름다운 얼굴, 긴 웨이브 머리카락이 어깨를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비에 젖은 꽃처럼 연약해 보였다. 여기서 일하세요.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다. 목소리가 부드럽고 눈빛에 호기심이 스며들었다. 나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네, 그래픽 디자인요. 비 오는 날 좋아하세요? 어색한 대화가 시작됐다.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비는 잊고 싶을 때 오죠. 당신처럼 젊은 사람이 이런 데서 일하다니 부럽네요. 그 말 속에 숨겨진 쓸쓸함이 느껴졌다.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는 주부, 남편은 바쁜 사업가, 5살 딸이 있다고 했다. 삶이 안정적이라고, 하지만 무언가 텅 빈 듯 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났다. 카페에서 시작된 만남은 메시지로 이어졌고 곧 산책으로, 저녁 식사로 변했다. 수미는 나에게 자신의 삶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남편과의 결혼은 부모님의 강요로 이루어졌고 아이를 낳은 후로는 더 외로워졌다고.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이게 나일까 싶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일 때 나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전기가 흐르는 듯 했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남자의 손과는 달랐다. 그 느낌이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서울의 겨울이 다가오면서 우리의 만남은 더 깊어졌다. 한강공원에서 산책할 때 그녀가 내 어깨에 기대며 속삭였다. 지은아, 너랑 있으면 자유로워. 나는 그녀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 감정을 직시할 용기가 없었다. 나는 레즈비언일까? 아니,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그녀를 사랑하게 됐다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남편과 딸이 있었다. 그 무게가 우리 사이를 짓누르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그녀의 집 근처에서 헤어질 때였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오늘은 집에 가기 싫어. 그녀가 말했다. 나는 그녀를 내 아파트로 데려갔다. 작은 원룸,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 우리는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지은아, 나 너를 입술이 스쳤다. 그 키스는 달콤하고 절박했다. 세상이 멈춘 듯 했다. 그녀의 입술은 부드럽고 그녀의 손은 내 등을 감쌌다. 그 밤, 우리는 서로를 탐닉했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 느낌, 나는 처음이었다. 하지만 아침이 되자 후회가 밀려왔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다. 미안해, 지은아. 이건
잘못된 거야. 나는 그녀를 붙잡았다. 아니야, 수민 언니. 이게 우리야. 진짜 우리. 그러나 현실은 가혹했다. 그녀의 남편이 출장을 마치고 돌아왔고 딸아이가 전마, 아빠가 왔어 하며 달려오는 사진을 보냈다. 우리의 만남은 비밀 속에 갇혔다. 시간이 흘렀다. 우리는 훔친 순간들을 쌓아갔다. 주말에 아이를 유치원에 맡기고 나와 만나거나 늦은 밤 메시지로 서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드라마는 시작됐다. 그녀의 남편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다.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어디 가는 거야? 그의 질문에 그녀는 거짓말을 했다. 나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언니, 그만하자. 내 가족을 망치고 싶지 않아.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지은아. 너 없인 나 못 살아. 겨울이 깊어지면서 우리의 사랑은 불꽃처럼 타올랐다. 그러나 그 불꽃은 주변을 태우기 시작했다. 수민의 남편, 태주는 점점 의심을 키웠다. 그는 그녀의 핸드폰을 확인하고 우리 메시지를 발견했다. 이게 뭐야? 이 여자 누구야? 폭풍 같은 다툼이 벌어졌다. 수민은 울면서 집을 나왔다. 내 문 앞에 서 있는 그녀를 보며 나는 안아주었다. 언니, 이제 어떻게 해? 그날 밤 우리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그녀는 결혼 생활의 고통을 고백했다. 태주는 성공한 사업가지만 집에서는 무관심했다. 섹스는 의무처럼 느껴졌고 아이를 낳은 후로는 더 멀어졌다. 나 처음부터 여자한테 끌렸어. 대학 때 친구랑. 하지만 포기했지? 가족의 기대 때문에 그녀의 고백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같은 고통을 공유하고 있었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용서받지 못하는 죄였다. 부모님의 시선, 이웃의 소문, 직장의 차별. 하지만 그 밤, 우리는 서로를 약속했다. 함께 싸우자. 다음 날, 그녀는 태준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그는 충격받아 소리쳤다. 미쳤어. 아이 때문에라도 참아. 내가 동성애자라고? 그건 병이야. 그의 말은 칼처럼 그녀의 가슴을 베었다. 나는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법적 절차가 시작됐다. 이혼 소송, 양육권 다툼. 수미는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다. 지은아, 나 엄마로서의 책임이 있어. 나는 이해했다. 하지만 그 이해가 아팠다. 서울의 봄이 왔다. 벚꽃이 피는 한강변에서 우리는 산책했다. 그녀의 손을 잡고 나는 속삭였다. 언니, 나랑 같이 살아. 우리만의 집을 만들자.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현실은 복잡했다. 그녀의 부모님은 이혼 소식을 듣고 병원에 실려갔다. 내가 우리 집안 망친다. 어머니의 전화에 그녀는 무너졌다. 나는 그녀를 안고 우린 잘못한 거 없어. 사랑이잖아. 라고 위로했다. 드라마는 절정에 달했다. 태준이 변호사를 고용해 아이 양육권을 독점하려 했다. 법정에서 그는 수민을 비정상적이라고 비난했다. 증언대에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제 아이를 사랑해요. 하지만 제 삶도 소중해요. 나는 후미석에서 주먹을 쥐었다. 판사가 중재를 제안했지만 싸움은 계속됐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가까워졌다. 밤마다 서로를 안고 미래를 꿈꿨다. 언니, 우리 딸아이랑 셋이서 살자. 가족이 돼. 그러나 위기는 또 왔다. 내 직장에서 소문이 돌았다. 지은 씨, 그 여자랑 무슨 사이야? 상사가 은근히 압박했다. 한국의 보수적인 분위기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였다. 나는 퇴사를 고려했다. 수미는 미안해. 내 인생까지 망치네 라고 울었다. 하지만 나는 웃었다. 아니, 언니 덕분에 살았어. 처음으로. 여름이 다가오며 소송은 마무리됐다. 판사는 공동 양육을 인정했다.
태주는 마지못해 수락했다. 우리는 작은 아파트를 구했다. 강남 근처 창밖으로 한강이 보이는 곳. 딸아이 하린이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그녀는 수민을 안고 웃었다. 엄마, 이 언니 누구야? 수민은 눈물을 삼키며 넷의 가족이야 라고 말했다. 나는 하린이의 손을 잡고 공원으로 데려갔다. 아이는 순수했다. 성별, 사랑의 형태를 모르는 나이였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태준이 다시 나타났다. 수민아, 다시 돌아와. 하린이를 위해 그는 후회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수민은 흔들렸다. 지은아,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날 밤 우리는 크게 다퉜다. 언니, 나 버릴 거야? 우리 사랑은 뭐였어? 나는 소리쳤다. 그녀는 울며 자니 하지만 아이가 이라고 중얼거렸다. 그 갈등이 우리를 찢었다. 가을 바람이 불어오는 그날 나는 홀로 한강 다리를 건넜다. 수민과의 다툼 후 그녀는 태준의 집으로 돌아갔다. 시간이 필요해 라는 메시지가 도착했을 때 내 세계가 무너졌다. 나는 직장에서 휴가를 내고 부모님 댁으로 내려갔다. 부산의 바닷가에서 엄마가 물었다. 지은아,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창백해 나는 털어놓을 수 없었다. 그냥 피곤해서요. 한국의 가족 문화에서 딸의 동성애 고백은 재앙이었다. 수미는 고통 속에 있었다. 태준의 집에서 그녀는 매일 나를 생각했다. 하린이가 전마, 그 언니는 물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태준은 변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그는 꽃을 사오고 저녁을 요리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떠나 있었다. 밤에 몰래 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지은아, 미안해. 너 없인 안 돼. 그 말에 나는 다시 서울로 올라왔다. 우리의 재회는 폭풍 같았다. 카페 비 오는 날의 차에서 비가 내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안아주었다. 언니, 포기 안 할게. 나는 키스했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나도. 너랑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완전한 이혼, 아이와의 새 삶. 하지만 태준이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수민의 부모님을 설득해 압박했다. 딸을 그렇게 만들면 안 돼. 그녀의 아버지가 병원에서 울며 말했다. 수민은 무너졌다. 아빠,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제 진짜 모습이에요. 법정 재심이 열렸다. 이번엔 증인들이 나왔다. 수민의 대학 친구가 증언했다. 수민이는 예전부터 여자 쪽에 관심이 있었어요. 왜? 태준은 분노했다. 거짓말. 이건 음모야. 미디어까지 끼어들었다. 작은 기사로 시작된 소문이 퍼졌다. 유명 사업가의 아내, 동성애 스캔들. 수민은 공포에 떨었다. 지은아, 우리 도망칠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맞서자. 이 사회를 바꾸자. 그 과정에서 우리의 사랑은 더 강해졌다. 우리는 상담소를 찾았다. LGBTQ 커뮤니티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나도 결혼했었어. 하지만 사랑을 선택했지. 그 말들이 용기를 줬다. 서울의 프라이드 행사에 참가했다. 깃발을 들고 거리를 행진할 때 수민의 손이 내 손을 꼭 쥐었다. 지은아, 고마워. 너 덕분에 나다워졌어. 겨울이 다시 왔다. 소송은 끝났다. 수민은 자유를 얻었다. 태준은 양육권을 공유하기로 했다. 우리는 새 집으로 이사했다. 하린이가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다. 엄마, 아빠가 왜 안 와? 아이의 질문에 수민은 아빠는 멀리서 지켜봐 줄 거야 라고 답했다. 나는 하린이에게 그림을 가르쳤다. 언니가 그려줄게. 우리 가족 그림.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을 채웠다. 하지만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다. 수민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수민아, 내가. 어떻게? 눈물 흘리는 어머니를 보며 수민은 안아주었다. 엄마,
사랑이에요. 남자든 여자든 진심이에요. 어머니는 오랫동안 침묵하다. 내가 행복하면 그게 다야 라고 말했다. 그 순간 가족의 문이 열렸다. 봄날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다. 법적으로는 불가능했지만 우리 커뮤니티에서 작은 의식을 가졌다. 할인이가 꽃을 뿌리고 친구들이 축하했다. 영원히 함께 우리의 맹세가 바람에 흩어졌다. 여름의 더위가 서울을 휘감았을 때 우리의 삶은 안정됐다. 나는 새 직장을 찾았다. 프리랜서로 LGBTQ 테마의 디자인을 하며 목소리를 냈다. 수미는 마케팅 일을 재개했다. 할인이는 유치원에서 친구들을 사귀었다. 엄마, 언니랑 손잡고 다니는 거 재밌어. 아이의 말에 우리는 웃었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는 남아있었다. 태준이 가끔 연락했다. 할인이 잘 지내. 그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다. 수미는 네, 걱정 마세요 라고 짧게 답했다. 어느 날 태준이 직접 찾아왔다. 수미나, 나 아직 사랑해. 그는 무릎 꿇고 빌었다. 그 장면을 본 나는 질투와 슬픔에 휩싸였다. 언니, 그 사람 아직. 밤에 나는 울었다. 수미는 나를 안고 미안해, 지은아. 그건 끝났어. 이제 너뿐이야 라고 속삭였다. 우리는 더 깊은 대화를 나눴다.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이었다. 가을, 우리는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 앞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여기서 살까? 수민이 웃으며 물었다. 나는 서울이 좋아. 우리 뿌리잖아 라고 답했다. 제주에서 우리는 자유를 느꼈다. 해변에서 키스하고 밤하늘을 보며 꿈을 나눴다. 아이 키우고 늙어서도 함께 그 약속이 우리를 묶었다. 그러나 위기가 다시 왔다. 수민의 직장에서 소문이 돌았다. 그 여자가 동성애자라고 상사가 압박했다. 이미지 때문에 조심해. 수민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지은아, 나 포기할까 봐. 나는 그녀를 격려했다. 아니, 우리가 왜 숨겨? 당당히 살아. 우리는 함께 회사에 나갔다. 동료들에게 관계를 공개했다. 놀라움 후 지지자들이 나타났다. 축하해요. 용기 내셨어. 겨울 크리스마스, 할인이에게 선물을 샀다. 산타 복장으로 놀아주며 우리는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다. 태준도 초대했다. 어색한 식사 자리에서 그는 잘 부탁해라고 말했다. 화해의 시작이었다. 새해가 밝았다. 우리는 미래를 계획했다. 아이 교육, 집 꾸미기, 여행. 사랑은 매일 새로웠다. 수민의 손을 잡을 때 나는 감사했다. 언니, 만나서 고마워. 그녀는 웃었다. 나도. 모든 게 달라졌어. 봄꽃이 피는 그 해, 우리의 삶은 꽃피듯 아름다웠다. 할인이가 학교에 들어갔고 우리는 부모 역할을 배웠다. 아침에 도시락을 싸주고 저녁에 동화를 읽어주는 일상이 소중했다. 수미는 지은아, 너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라고 말했다. 나는 그녀의 이마에 키스했다. 우리 둘이니까.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이웃 아줌마가 수근거렸다. 저 집, 이상한 커플이 산댐. 할인이가 듣고 물었다. 엄마, 우리가 이상해. 수미는 아이를 안고 다니. 우리는 특별해. 사랑으로 가득한 가족이야 라고 설명했다. 나는 학교에 나가 선생님과 이야기했다. 우리 가족을 존중해주세요. 점점 이해가 퍼졌다. 여름 휴가, 우리는 부산으로 내려갔다. 내 부모님 집에서 마침내 고백했다. 엄마, 아빠. 저 수민 언니를 사랑해요. 엄마는 놀라서 눈물을 흘렸지만 곧 안아주었다. 내가 행복하면 돼. 아빠는 조심히 살아으라고 중얼거렸다. 수민의 부모님도 방문했다. 이제 그들은 우리를 받아들였다. 손주가 예뻐. 할머니가 할인이를 보며 웃었다.
가을, 우리는 커뮤니티 모임에 적극 참여했다. 서울 LGBTQ 센터에서 워크숍을 열었다. 수민이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지만 진짜 사랑을 찾았어요. 그게 여자였죠. 청중의 박수가 터졌다. 나는 자랑스러웠다. 겨울, 태준이 재혼 소식을 전했다. 행복해졌어. 너도. 우리는 미소 지었다. 과거가 치유됐다. 새해, 우리는 약속의 반지를 샀다. 영원히 그 반지가 우리의 사랑을 상징했다. 시간이 흘러 우리의 사랑은 나무처럼 뿌리내렸다. 하린이가 10살이 됐을 때 그녀는 엄마들 사랑해 미라고 말했다. 그 말이 우리의 모든 고통을 씻었다. 우리는 직장에서 승진했고 집을 사서 이사했다. 넓은 정원이 있는 집, 아이가 뛰노는 공간. 하지만 작은 드라마가 있었다. 수민의 건강 문제. 스트레스로 위궤양이 왔다. 병원에서 휴식이 필요해 의사가 말했다. 나는 그녀를 돌봤다. 언니, 내가 있잖아. 그녀는 고마워. 지은아 눈물을 흘렸다. 그 병치레가 우리를 더 가깝게 했다. 여름, 우리는 해외여행을 갔다. 태국 방콕, 손을 잡고 거리를 걸었다. 자유로운 공기 속에서 키스했다. 여기서 결혼할까? 장난스레 말했다. 현지에서 작은 의식을 올렸다. 행복이 넘쳤다. 가을, 하린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다. 엄마들이 동성애자라서 아이가 울었다. 우리는 학교에 항의했다. 상담 후 교육이 이뤄졌다. 하린이는 강해졌다. 난 자랑스러워. 겨울, 우리는 책을 썼다. 변화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야기를. 출간 후 반응이 뜨거웠다. 감동적이에요. 독자들이 말했다. 우리의 목소리가 퍼졌다. 새해, 우리는 더 큰 꿈을 꿨다. NGO 설립, LGBTQ 권익을 위해. 봄, NGO가 시작됐다. 무지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도왔다. 상담, 모임, 법적 지원. 수민이 대표로 나섰다. 우리처럼 살아온 사람들을 위해 나는 디자인으로 도왔다. 하린이는 엄마들 멋져 라고 응원했다. 여름, 우리는 시위를 주도했다. 국회 앞에서 평등 결혼을 외쳤다. 미디어 인터뷰에서 수민이 말했다. 남편과 아이가 있었지만 진짜 사랑을 만났어요. 그게 여자였죠. 모든 게 달라졌어요. 세상이 변하기 시작했다. 가을, 법이 바뀌었다. 동성 파트너십 인정. 우리는 공식 등록했다. 이제 진짜 가족이야. 반지를 교환하며 울었다. 겨울, 태준이 방문했다. 이제 친구처럼. 잘 됐네. 하린이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과거가 용서됐다. 새해, 우리는 임신을 고려했다. IVF로 수민이 어머니가 됐다. 새 생명이 왔다. 시간이 흘러 우리 가족은 커졌다. 하린이와 새아기, 두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을 채웠다. 나는 이게 꿈인가? 물었다. 수민은 현실이야. 우리 사랑 덕분에 키스했다. 사회는 변했다. 프라이드가 대규모로 열렸다. 우리는 스피커로 나섰다. 사랑은 자유야. 늙어갈 무렵 우리는 해변에 앉아 추억을 나눴다. 남편도 아이도 있던 내가. 너를 만나 모든 게 달라졌어. 수민이 말했다. 나는 고마워, 언니. 영원히.